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올해 또다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역사 왜곡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새로 채택된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을 강제징용했다거나 일본군에 징병했다는 등의 표현이 모조리 빠졌습니다.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마저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고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늘 일본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과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회 교과서입니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 역사를 가르치는 단원에서 현행 교과서는 조선 사람들을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고 기술했지만 새 교과서엔 징병했다는 말이 쏙 빠졌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왔다던 표현을 강제로 동원됐다는 표현으로 순화했고 일본군에 징병됐다는 말도 일본군에 참가했다는 표현으로 왜곡했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끌려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조선인 신병들 사진 밑에는 자원에서 일본군에 입대했다는 설명이 새로 붙었습니다. 교과서 내용대로라면 조선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일본에 노동을 하러 왔거나 일본군에 스스로 입대해 전쟁터에 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동원과 강제 징병에 대해 유입 경로가 사람마다 다르다며 모두 강제로 끌려온 건 아니라고 주장하던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日本の裁判所も大変悲惨な労働だったということを認めてるんですけども、日本政府はその責任を全く認めないし、強制労働ということも否定したがっているというのが現実。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도 여전합니다. 특히 한 출판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만 표기하자 교과서 검정심의회는 오늘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고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고유라는 용어에 집착하는 건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게다가 조선인 6,000명 이상 학살된 관동 대지진 관련 내용이 통째로 빠져 어린 학생들은 이 사실을 학교에서 배울 수 없게 됐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대중 무역 적자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중국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의 무역 적자 국가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배주환 기자의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2018년 중국은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5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올해 2월까지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50억 7,400만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이제는 무역 흑자국이 아닌 적자국 1위가 바로 중국입니다. 대중 무역 수지 흑자는 갈수록 줄어 지난해엔 12억 1,300만 달러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1, 2월에 이어 3월도 적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통계만 봐도 1년 전과 비교해 수출은 36.2% 줄어든 반면 수입은 9.1%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반도체 수출 단가 급락, 코로나로 인한 중국 경제활동 차질 등이 무역 수지 악화를 가중시켰습니다. 문제는 대중무역수지 적자가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무역 적자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대중수출도 나아질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기대보다 더딘 상황. 그나마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 수출 회복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지만 과거와 같을 수는 없다는 게 무역협회의 분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단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요. 하반기에 다시 단가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 대중무역도 아마 흑자로 반전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시대는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져 올해 최종적으로 적자를 낸다면 대중무역 수지는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전두환 일가의 각종 의혹을 폭로해온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아침에 입국을 했습니다. 당초 5.18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러 온다고 했지만 입국 즉시 마약 혐의로 체포가 돼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따라서 유족들과 만나는 시기가 정해질 것 같은데요.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전우원 씨가 오늘 아침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손에 수갑을 찬 상태였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민폐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도착하자마자 그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앞서 뉴욕에 머물 땐 유튜브 방송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 방송에서 마약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벌을 받기 위해 투약 장면을 공개한다고 했던 전 씨는 오늘도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기록도 다 제가 마약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니까. 전 씨는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엔 5.18 단체에 연락해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사죄의 뜻을 밝혔고 단체 측도 광주에 온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를 열심히 임하고 제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받고 그 다음에 가능한 대로 최대한 빨리 경제에 가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휴식을 취한 뒤 오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전 씨에 대해 경찰은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마약 유통이나 밀수가 아닌 단순 투약의 경우 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시한이 끝나는 모레쯤 광주로 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손자가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어쩐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전혀 안 한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경찰은 전 씨의 머리카락과 소변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전 씨가 폭로한 주변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할 전술 핵탄두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핵무기 실전 능력을 과시하며 핵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현장 시찰에 나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 31의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방색을 띠고 있고 앞부분에는 빨간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사진 속 벽면에 걸린 액자에는 화산 31 장착 핵탄두들, 600mm 초대형 방사포 핵탄두, 화성포 11 니은형 핵탄두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도 식별됐습니다. 길이와 직경 등의 재원은 모자이크 처리된 채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공개한 건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 당시 장구형 핵탄두를 공개한 뒤 6년 만으로 전술 핵탄두가 외부에 노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지난 열흘 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핵 어뢰 등을 이용한 전술핵 훈련 등을 공개했지만 핵탄두 모습은 보이지 않아 일각에서는 북한의 실전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의 전술핵 훈련 끝에 전격적으로 핵탄두 사진을 공개하면서 실전 배치 능력을 과시하고 핵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도 핵 공중폭발 타격 교육을 진행한 것이라며 핵 습격을 가하기 위한 시범 사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경북도 김책 시암 목표섬을 겨냥해 가상적인 핵 습격을 진행하면서 표적 상공 500m에서 전투부를 공중 폭발시켰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 수중 전략무기 시험에서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이 41시간 27분 동안 600km를 잠항해 목표 수역에서 정확하게 수중 폭발했다며 무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12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유 씨는 반성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마약 혐의로 두 번째 출석한 배우 유아인 씨가 12시간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유 씨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50일 만입니다. 그간 왜 말을 아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검사에서는 코카인 좀 검출됐다는 또 이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신 건가요? 유 씨는 조사 하루 만인 오늘도 본인의 SNS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모든 질타와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며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작업을 함께한 분들에게 사죄한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유 씨가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 3편이 개봉과 공개에 차질을 빚는 데다 모델로 나선 광고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어제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모발과 소변에서 검출한 마약 성분은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종류. 이 가운데 중독성이 강한 코카인에 대해선 투약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 씨의 2021년 프로포폴 투약 횟수와 분량 기록을 넘겨받은 상태입니다. 마취제인 케타민과 대마도 투약 시기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발 검사에서 검출된 코카인의 경우 언제 투약했는지를 확인해야 처벌이 가능한 만큼 조만간 유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